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돌진하는 장면,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건 그냥 먼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테스트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거대한 우주적 소방훈련, 그 현장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던 한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행성 방어 시스템이 진짜로 시험대에 올랐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한 8년쯤 뒤에 소행성이 우리 지구에 부딪힐 거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바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2024년 12월에 발견된 2024 YR4라는 소행성의 초기 충돌 확률입니다. 3.1%? 이게 뭐 그리 높아?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한테 이 숫자는요, 정말이지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찔한 아주 높은 수치였습니다. 네, 이건 그냥 좀 높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록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위험도였습니다. 이 위협 하나 때문에 전 세계 행성 방어 전문가들이 모두 비상에 걸렸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 훈련에 돌입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대체 우리는 이런 위험한 녀석들을 어떻게 알아채는 걸까요? 이제 이 특정 위협에서 한 발 물러나서 우리 지구를 지키는 더 큰 감시 시스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현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충돌 사건으로 기록된 1908년의 퉁구스카 사건이죠. 8천만,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뭔지 아세요? 당시 쓰러진 나무의 개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걸 일으킨 소행성은 고작 지름 50m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 부딪히지도 않고 상공에서 폭발했는데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숲을 그냥 한순간에 싹 다 밀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아주 명확했어요. 미리 보지 못하면 막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결심했습니다. 지구에 거대한 눈을 만들기로요. 바로 이들이 지구의 첫 번째 방어선, 지상의 파수꾼들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펜스타스는 매일 밤 하늘 전체를 샅샅이 훑고요. 아틀라스나 카탈리나 같은 다른 망원경들이 힘을 합쳐서 수백만 개의 소행성을 추적하죠. 이들이 바로 우리의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행성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았으니까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개발했는지 인류의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운동 충격기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주선을 총알처럼 쏴서 소행성에 쾅 부딪히게 하는 거죠. 마치 당구공을 치듯이 살짝 밀어서 궤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더 이상 상상 속의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나사의 다트 미션이 그 증거입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디모르포스라는 작은 위성 소행성을 타겟으로 정하고 우주선을 발사했어요. 그리고 2022년 9월 26일 쾅 정확하게 명중시켰죠. 그 결과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 있는 천체의 궤도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공상과학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성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32분. 다트가 충돌한 후에 소행성의 공전 주기가 무려 32분이나 짧아졌어요. 원래 과학자들은 한 10분 정도만 바뀌어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건 인류가 더 이상 우주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물론 우주선에 부딪히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도구 상자에는 다른 카드들도 많아요. 영화에서처럼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핵폭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거대한 우주선이 가진 중력만으로 소행성을 아주 부드럽게 끌어당겨서 궤도를 바꾸는 정밀한 방법도 있죠. 심지어 레이저로 표면을 깎아내서 방향을 트는 기술까지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2024 YR4로 돌아가 볼까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기술만큼이나 전 세계적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이 국제소행성 경보 네트워크, 줄여서 IAWN의 역사상 첫 번째 공식 경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 같은 거였죠. 이들이 바로 지구 방어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지원을 받는 IAWN이 전 세계 50개가 넘는 기관의 전문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요. 나사의 행성방어 조정청이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건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는 물론이고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보내오는 아주 귀중한 관측 데이터입니다. 이 완벽한 팀워크 덕분에 전 세계에서 추가 관측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행성의 궤도를 다시 훨씬 더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추가 분석 결과 2024 YR4가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거의 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달에 부딪힐 확률이 3.8% 정도로 계산됐죠. 결국 이 아슬아슬했던 소방훈련은 우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는 걸 증명하면서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휴,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이번 훈련은 성공했지만 우리 방어 시스템에 여전히 보완해야 할 구멍들이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제 미래를 내다볼 시간입니다. 우리 방어망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쪽에서 다가오는 소행성은 그 밝은 빛 때문에 관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정면으로 보면서 그 앞에 있는 작은 벌레를 찾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쪽 방향은 거의 눈뜬 장님 신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근지구 천체가 2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하니 되게 많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전체 위협 중에 약 1% 정도일 거라고 추정해요. 1%요. 아직 우리가 찾아야 할 소행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사각지대를 없앨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관측 장소를 바꾸는 거죠. 지구가 아니라 아예 우주에 소행성만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망원경을 띄우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이 바로 우리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2024년에는 유럽 우주국의 헤라 미션이 다트가 남긴 충돌 현장을 정밀하게 분석하러 갈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2027년에 발사될 나사의 애니오 서베이어입니다. 이 우주망원경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태양이라는 가장 큰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구에 진짜 위협이 되는 대형 소행성의 90%를 찾아내는 것. 그야말로 행성 방어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2024 와이얼사 사건은 분명 성공적인 모의고사였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발견했고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분석했고 결국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훈련이었습니다. 만약 진짜 위협이 닥쳤을 때 우리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늘을 주시하는 노력에 달려 있을 겁니다.